6월 22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 1.76%, S&P 500은 1.4%, 나스닥은 0.79%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4.3% 올라 시장 반등을 주도한 가운데 금융과 산업재, 소재 섹터가 2%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WTI는 전날보다 2.5% 올랐습니다. 이런 대선에서 강경파가 승리해 핵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최10년물 금리는 1.5%로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주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 연준 위원들은 금융정책 변화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블라드 위원이 내년 말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었는데 어제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빠른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긴축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중국 정부의 단속 우려가 작용해 32,000달러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발표할 자료는 총 4개입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도현호 연구원입니다. 예,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상반기에 좀 가장 많이 이슈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요. 반도체 공급 부족인데요.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좀 변화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을 일부 자동차 기업들이랑 그리고 IT 세트 기업들이 이거를 좀 견디지 못하고 최근에 이제 제품 설계 변경을 통해서 반도체 사용량 축소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이 설계 변경이라는 게 기존의 제품에 반도체가 10개가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꼭 필요하지 않은 한 3-4개 정도를 빼는 그런 설계 변경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최근에 이제 여러 업체들이 좀 시도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MCU라는 제품이 이제 제일 수급이 좀 불균형이 심하고 이 MCU라는 제품은 55나노 이상 공정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 MCU 여러 제품을 한 개 칩으로 고성능 칩 DCU라고 부릅니다. 한 개 칩으로 통합하는 그런 작업도 최근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이전부터 MCU 대신에 DCU를 많이 써가지고 최근에 이제 가장 다른 자동차 업체들 대비해서는 영향을 좀 덜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차 업체들도 이런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최근에 MCU 여러 개를 DCU 한 개로 통합하는 그런 작업을 최근에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MCU가 쇼티지가 심하니까 가격 상승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자동차 업체가 아니고 자동차 반도체 이 유통사들이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상당히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상황이 이렇게 좀 전개가 되니까 이 보유한 재고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미 5배 이상 오른 가격에 자기네들이 이제 재고를 축적을 해놨는데 그래서 향후에 시장에 좀 다량 이 물량이 출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업계에서 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랑 IT 세트 기업 현재는 반도체 공급이 좀 부족하지만 이런 재고 물량이 출하가 됐을 때 일시에 해결될 가능성도 하반기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업계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에 이 반도체 수요가 많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수요보다는 이 미국이랑 중국의 무역 분쟁 악화에 대비해서 스마트폰 업체들 특히 중국 업체들이 보유 재고를 상당히 좀 크게 늘렸던 이슈가 있습니다. 더블 부킹 이슈라고도 하는데 창고에 이제 반도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미국이 앞으로 중국 업체한테 반도체 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도체를 못 사니까 비상용으로 재고를 많이 축적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 업체들도 최근에 이제 재고 조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가능성까지는 이제 없어 보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필요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업계에 의하면 신규 부품 주문량을 좀 많이 축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올해 스마트폰 출하 목표도 인도 코로나19 확산 같은 이유 때문에 미드엔드 위주로 좀 최근에 좀 많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 이제 공급 이슈인데요. 최근에 이제 적극적인 캐파 투자 발표도 이 세트 업체들의 재고 확보를 위한 주문 증가 이제 늘어나는데 주문 증가가 이제 늘어나는 게 둔화되는데 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만의 UMC라는 회사가 고객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삼성전자, 퀄컴 이런 회사들한테
선지급금을 받아가지고 12인치 팹 P6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캐파를 증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 단위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TSMC도 중국 난징에 40K 정도 규모의 캐파 투자를 발표를 했고 파워칩 같은 회사들도 25K 정도 수준의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들은 하반기에 현재 시점을 기점으로 좀 많이 시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랑 IT 세트 기업들은 반도체 수요량을 아예 줄이는 최근에 설계 변경을 하고 있고 파운드리 업체들은 하반기부터 이제 공급을 많이 늘리니까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 수요에도 이렇게 되면 재고를 많이 확보하던 수요들이 좀 둔화되기 때문에 수요에도 하반기에 좀 긍정적인 이슈는 저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저희 기존 가격 전망에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그 기존에 말씀드린 그 가격 그 전망은 3분기에 D램 가격이 한 8% 정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한 2-3%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거는 3분기에 10% 이상 올라간다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들 추정을 하고 계시고 4분기에는 한 5%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보다 좀 약간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3분기는 한 8% 정도 그렇게 계약이 될 것 같고 4분기는 이거보다 약간 조금 더 둔화돼서 한 플랫 정도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가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시총 기준으로 좀 500주도 깨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도 잠깐 반등을 보이는 듯 하다가 다시 좀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모습인데 쉽지는 않겠지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해본다면 어떤 궤적을 좀 그릴 수 있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반도체 가격의 주가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 흐름은 4분기까지만 가격이 좀 올라가고 내년 1분기부터는 D램 가격이 마이너스로 전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하반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업체 모두 주가에 이제 큰 모멘텀은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 그 비중을 못 줄이시고 좀 많이 들고 계신다 이런 고객분들이 있으면 2분기랑 3분기는 실적이 또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이슈가 나왔던 것처럼 실적 되게 좋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또 주가가 한 번씩 이렇게 좀 오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건설 산업 발표합니다. 이민재 연구원.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 좀 분석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 공사 진행할 때 평당 시멘트는 1톤, 그다음에 철근은 평당 0.3톤 정도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평당 공사비는 500만 원 수준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시멘트 가격 같은 경우는 톤당 75,000에서 78,800원으로 공시 가격이 고시 가격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인상분은 시멘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평당 공사비 0.2% 정도 수준인데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발표한 대한건설협회에서의 완성공사 원가 통계 중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20%대 중반 정도 되고요. 부문별로도 토목 건축 같은 경우는 20% 초반, 산업 설비 쪽이 이제 30% 후반 정도 되면서 지금 매출이 주로 나오는 건축 쪽에서의 그 영향은 특히 원재료비 인상이 원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사들이 이러한 영향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4월까지 건설 수주 합계 보면 215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수준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6월까지 분양 물량 보면은 18만 세대로 2015년, 16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날 시멘트 수요 감안하고 그다음에 가격 인상이나 순환자원 처리 시설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 시멘트 업체들에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주가 하락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매력 오히려 실적이 올라오면서 부각될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다시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멘트 업체들 관련해서는 좀 선호하시는 기업들이 있다면 같이 좀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커버 기업인 쌍용 CN이 시멘트 업종 내에서 최선 호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삼표 시멘트나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도 뭐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는 뭐 밸류에이션이 지금 PER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한 8배 정도, 컨센서스 기준 8배 정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으시다면 아세아 시멘트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키움증권 발표합니다. 정준섭 연구원. 네, 어제 키움증권이 상환 전환 우선주, 그러니까 RCPS 발행 결정했습니다. 예, 4,400억 규모고요. 둘 다 이제 상환권이 사측에 있기 때문에 발행 자금은 전액 자기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증자지만 이제 주가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 이미 이제 RCPS를 한 4,500억 정도 발행을 검토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증자보다는 오히려 좀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RCPS 조달 자금은 이제 신용융자나 이렇게 활용할 곳이 많기 때문에 사실 EPS 희석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RCPS 발행으로 이제 3분기 종투사 요건을 충족할 게 거의 확실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별도 자기 자본이 1분기 기준 2.7조입니다. 그래서 3분기 정도엔 충분히 요건을 충족하고 아마 지정된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투사가 되면은 이제 프라임 브로커지 서비스나 기업 신용 공여 같은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별다른 이변이 없다라면은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자기 자본 4조에 초대형 IB까지도 무난하게 이제 요건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 약세 요인하고 그다음에 반등 모멘텀이 어떤 게 있을지 좀 같이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최근 증권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 변수 영향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뭐 테이퍼링이나 인플레이션 거기에 따른 뭐 유동성 축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거론이 많이 되면서 이제 주식시장하고 이제 상관관계가 높은 증권주에 조금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이제 물론 이제 시장 요건을 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워낙 이 밸류에이션이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반등한다던가 그런 이제 매크로적인 변화가 조금 나오게 된다라면은 증권주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자료를 작성한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PE 멀티플이 4.2배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증권이나 보험주 같은 경우는 퍼가 한 10배 넘어가게 되면 조금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한 5배 밑으로 내려가면 싸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4.2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여력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위더스 제약 발표하겠습니다. 이현동 연구원. 네, 위더스 제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더스 제약 저희 의무 공표 자료고요. 그렇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내년에 내후년부터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사 1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 3%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43% 정도 하락했는데 매출액이 성장한 이유는 동사의 주력 상품이 노인성 질환군 약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하락한 이유는 제네릭 약가 차등제 대비 목적으로 인해서 생물학적 동등성 및 임상 실험에 관한 R&D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총 8건의 자사 제품이 생동 승인이 되었고요. 2023년까지 자사의 제품의 9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밑에 표에도 보이듯이 단기에는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 하락이 불가피하지만 생동 능력이 부재한 타 제약사는 분명 약가 인하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동사 이런 제품에 대한 증가는 향후 상대적인 매출 성장의 기회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실적을 582억, 영업이익을 91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으로서 크게 나오는 이유는 작년은 6월에 이제 결산 범위를 변경했기 때문이고 실질적으로 한 자릿수대 성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장을 하는 이유가 신제품인 이중정의 하반기 매출 기여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동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 자체가 지난 6월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벤티지랩이라는 회사와 대웅제약과라는 회사가 장기 지속형 주사 탈모제 치료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사가 이제 전용 공장을 구축하여서 제품 생산을 전담할 예정인데요. 올해 이제 호주에서 임상 1상이 진행될 예정이며 2023년부터 한국 판매가 목표입니다. 경구형 탈모 치료제 시장이 연간 한 1,540억 정도를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말 동사의 실적 성장에 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